더 젊은 몸을 유지하는 비결은 값비싼 크림이나 기적의 치료법이 아닌 여러분이 접시에 담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약속하는 제품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젊음의 진정한 비약은 음식 선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제거될 경우 말 그대로 수십 년의 생체 시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5가지 특정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이 읽은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피하면 놀랄 만큼 노화 과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5명의 악당을 제거하는 것이 더 젊고 건강한 신체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몸을 젊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숨이 막힐 만큼 충분한 강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성능 운동선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신체에 도전하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비 없이도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예가 실행 중입니다. 심장 박동을 가속화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며 노화의 징후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활력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 개선에 관해서는 과장할 필요가 없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공원에서 빠르게 산책하는 것부터 집에서 하는 일련의 기능적 운동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 마지막에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땀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몸은 웰빙으로 반응하여 엔돌핀을 방출하고 더 많은 에너지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단순한 노력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마모를 늦추고 매일 더 많은 에너지를 보장합니다. 신체적 웰빙 외에도 빈번한 운동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이면 몸이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사이클링, 수영, 심지어 춤과 같은 유산소 활동은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인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리하고 활동적인 마음을 갖고 30세 때와 마찬가지로 쉽게 배우고 창조할 수 있는 60세, 70세 또는 80세가 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운동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30분의 신체 활동으로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빠른 달리기든 일련의 체중 운동이든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동을 말할 때 우리는 신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두 부분 사이의 균형은 완전한 행복을 가져오며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그 비결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체육관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20에서 30분간 강렬한 활동을 하면 첫 번째 결과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줄넘기나 스쿼트, 팔굽혀펴기 세트와 같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적응함에 따라 항상 한계를 존중하면서 강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을 일상의 일부로 채택함으로써 그 혜택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 여정을 따르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간헐적 단식은 특히 장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인기를 얻은 방법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하루에 6시간은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단식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를 통해 신체는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과 노폐물을 재활용하는 자연 과정인 자가포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체를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기계로 상상해 보십시오. 단식은 이러한 워크숍 시간을 제공하여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내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틴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오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나는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른 저녁 식사를 선택하고 더 일찍 단식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가 단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세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대사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전환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환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은 12시간 주기와 같이 더 작은 단식 기간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단식 기간 동안 물, 무가당 차 또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갑자기 무언가를 간식으로 먹고 싶은 욕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며칠 내에 신체가 적응하고 단식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이는 마치 신체와 정신의 지속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습관과 같습니다. 이는 신체가 더 많은 에너지와 덜 지친 상태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매일의 재설정과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생활 방식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다이어트도 값비싼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관행 자체는 이미 소비를 규제하여 신체가 식사 기간 동안 받은 자원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큰 시기 제한 없이 장수와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간편함입니다. 큰 희생을 요구하는 수행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적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끊임없이 재생되면서 내부가 점게 남아있는 신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단식을 통해 활성화되는 자가포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수련을 채택함으로써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혜택을 더 명확하고 집중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은 신체에서 뇌까지 우리 삶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균형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이 노화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식물성 식단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동맹자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생생한 색상을 지닌 폴리페놀이 풍부한 야채인 스트레스 식물 섭취를 옹호합니다. 이 화합물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은 방패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음식과 블루베리, 석류 같은 과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체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실제적인 방식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자연 방어력을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채를 섭취하자마자 작용할 준비가 된 수많은 항산화제와 항염증 화합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식물성 식사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염, 태양 복사, 심지어 시간의 영향과 같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신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에 이러한 음식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식사에 야채의 일부를 추가하고 녹즙이나 다채로운 샐러드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혜택이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야채가 풍부한 식단은 정신적 명료함과 기분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거운 식사를 하고 나서 몸이 나른해지고 졸렸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녹색 채소로 가득 찬 가벼운 식사에 비유해 보십시오. 그러면 활력이 넘치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이는 식물성 식품이 소화하기 쉽고 신체가 해당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식물성 식단의 또 다른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다른 식품군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고기 없는 날을 포함시키거나 식사를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버섯 스트로가노프, 병아리 콩버거, 가지 라자냐 등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작은 선택이지만 장기적인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용적이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단을 채택한다고 해서 식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새로운 맛과 조합을 탐험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염증이 적고 에너지가 풍부하며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투자하고 몸과 마음이 항상 최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게 될 것입니다.
보충제는 장수와 최적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이 과정에서 큰 효과를 보인 세 가지 주요 보충제인 레즈베런놀, NMN 및 메트포어민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베라트롤은 저포도주와 포도에서 소량 발견되는 화합물이지만 농축된 형태에서는 장수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는 천연 부스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레스베라트롤 캡슐은 이 항산화제를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보충제는 세포대사의 필수적인 분자인 신체의 NAD+ 수준을 증가시켜 작용하는 NMN, 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티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NAD+ 수치가 감소하여 노화에 영향을 줍니다. NMN을 복용하면 이 분자를 복원하여 세포를 젊게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를 통해 신체적 외모가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지 및 활력 기능도 향상되어 일상생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는 고품질 연료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은 장수 연구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이점은 혈당 수치를 낮추어 노화를 가속화하는 대사질환과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장기적인 건강에 있어서 이 약의 이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메트포어민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이 보충제가 귀하의 프로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 보충제는 신체 내부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일 때 강력한 트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보충제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영양, 규칙적인 운동, 이러한 보충제의 조합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의 멜로디가 완벽하려면 각현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레스베라트롤, NMN 및 메트포르민을 혼합할 때는 건강하고 일관된 습관을 동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따라서 보충제는 우리 몸에 이미 효과가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혼자서는 기적을 이룰 수 없지만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루틴을 결합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화합물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점점 더 높아져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의 질로 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미래를 반영하며 보충제는 변화를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목표가 장수와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피하는 것이 식단에 포함하기로 선택한 것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특정 음식이 노화를 촉진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설탕, 빵, 붉은 고기, 유제품이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여 일련의 대사 및 염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을 끊으면 포도당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분과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급증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빵은 큰 악당입니다. 특히 영양분이 적고 단순 탄수화물이 풍부한 정제된 빵은 더욱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수치도 상승하여 신체가 이러한 스파이크를 조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대안을 찾고 있다면 일반 빵을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로 대체하거나 신체에 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글루텐 프리 옵션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싱클레어 박사에 따르면 극도로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 또 다른 음식입니다. 염증과 관련된 것 외에도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 및 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전략은 독이 없는 LOE라는 개념을 채택하거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음식 소비를 줄이고 렌즈콩, 병아리콩,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들 식품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장 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는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제품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문제는 유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우유 및 유제품의 정기적인 섭취는 신체의 염증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유당 불내증 또는 유당 민감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즐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러한 영향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유제품을 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소화 및 피부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칙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피한다는 것은 먹는 즐거움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화 과정은 피할 수 없지만 노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 대한 작은 변화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영향을 주는 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해를 끼치는 음식을 피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성향, 정신적 명료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의 작은 변화가 신체 노화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았으므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정보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동일한 음식을 계속 섭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장수를 위해 투자하시겠습니까? 선택은 귀하의 몫이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식사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에 해를 끼치는 음식을 몸을 강화하는 음식으로 바꾸십시오. 물론 건강과 장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배우고 심화시키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